안녕하세요. 28일 이슈 이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 루프, 메비우스의 띠 다들 아시죠?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미국 경제 원인을 바이든 정부나 친정부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메비우스의 띠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저명하신 경제 전문가 모시고 잠시 인터뷰한 클립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하염없이 오르는 물가 주제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입니다. 물가가 왜 오르나요? 네. 코땡땡 사태가 회복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해 공급 문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공급 문제가 생겼나요? 코땡땡 사태 때문에 공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회복 후에도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가 늦어져서 각종 물품의 생산이 지연됐습니다. 코땡땡 사태 동안 물품들이 그럼 안 팔렸을 텐데 그때 쌓인 재고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코땡땡 사태 기간 동안에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그럼 다 코땡땡 탓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값은 왜 또 오릅니까? 코땡땡 사태가 회복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해 원유 공급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유 공급 문제가 생겼나요? 허리케인과 자연재해가 늘어났고 코땡땡 기간 중에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원유가 감산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왜 끝없이 오르나요? 시장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으로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년까지 기름값 계속 오르면 갤런당 7불, 8불, 10달러까지 오른다는 소리입니까? 글쎄요. 아니길 빌어야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생긴 겁니까? 코땡땡 사태가 회복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해 공급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왜 오르나요? 코땡땡 사태가 회복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해 공급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어차피 질문이 무한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만 인터뷰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자, 나름 저명하다는 전문가 분이셨는데 많이 재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치하지는 않으셨죠? 갑자기 추워지신 분들 계시다면 사죄의 말씀 올리면서 이슈 이슈다 이어가겠습니다. 반응 너무 나쁘면 다음에도 이분 또 모실 거니까 긴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정부 옹호하는 인간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모두 코로나 탓. 이렇게 무한 반복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태의 모든 본질은 바이든이 미국 경제에 집어넣은 5조 달러가 직접적인 원인인 거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5조 달러, 앞으로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데다 주식시장이고 원유, 구리, 목재, 기타 등등 자원 투기 시장입니다. 원자재 값과 기름값 올리면 모든 공산품 원가가 올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자재시장과 기업 생산 공장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고 이제 상품 가격 상승으로 되돌이표입니다. 드디어 지옥문이 열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모든 상품 중에 가장 가격 변화가 더딘 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도 한 캔에 50센트였고 옛날 옛적에도 50센트였던 것 같은데요. 올라봤자 10년, 20년에 몇 센트 오르는 게 답니다.
코카콜라가 인플레로 가격 인상하겠다 발표하는 자체가 없어서 이런 발표가 나면 경제가 정말 망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27일 코카콜라 제임스 콘시 최고 경영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용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필요하다면 가격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빅맥 지수라는 것도 아시죠? 전 세계 도시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어림잡는 척도로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맥도널드의 빅맥 버거의 가격도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도 오릅니다. 맥도널드는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미국 매장들의 메뉴 가격 인상률이 6%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비용이 너무 올라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인건비만 현재까지 10% 이상 급등했답니다. 케빈 오전 맥도널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과거와 비교해 우리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최근 인상을 아주 잘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왜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내 5조 달러 이상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두 초거대 기업 코카콜라와 맥도널드가 같은 날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요. 지난주 생필품 제조 다국적 기업 P&G도 가격 상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인즈 케첩으로 유명한 식품업체 크래프트 하인즈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전 세계 소매 부분과 레스토랑의 가격을 1.5% 인상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파울로 바실리오 CFO는 내년에도 현 수준의 비용에서 우리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가격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용품 3M 역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려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합성수지 등 원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여행 관련 비용도 오를 전망인데요. 힐튼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토퍼 나세타는 이날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매일 매초 제품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며 호텔 숙박비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말 내년도 되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바이든 탓이라는데 울분이 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곳 주지사 선거 유세에 등장했던 바이든이 한 말은 두고두고 웃음꽃 피게 만드는데요. 자기가 집권하고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좋아 죽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시에 돈이 들어간 건 역대급 자금을 풀어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지 저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꿈속에 살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보좌파들의 인위장막, 특히 카말라의 장막에 가려 현실 감각이 제로가 된 게 아닌가. 머릿속에는 전부 아들내미, 오바마, 카말라, 낸시 펠로시, 힐러리, 나의 원수 트럼프 이렇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백지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암담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상무부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급제동 걸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플러스 성장세는 5분기 연속을 기록했지만요. 지난 2분기 성장률 2.7%에는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8%,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6%를 모두 큰 폭으로 밑돈 수치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상 최대 5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렸음에도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분기에 단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보복 심리로 개인 소비가 확 늘어서 인플레가 생긴다는데요. 이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12%를 반영한 분석이고 이게 석 달 만에 확 줄었다는 겁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여행, 항공, 외식, 레저 활동을 크게 줄인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 그 많은 돈은 벌써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정말 인플레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최악의 경제 악몽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선거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공화당 영킨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 홀대로 공화당에 갈등이 싹이 트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대통령이 선거 전에 대형 폭탄 하나를 투척하겠다고 나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7일 오후 초박빙인 이곳 주지사 선거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조만간 북버지니아 알링턴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맥컬리프 후보와 영킨 후보 양측이 다 조마조마해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효과로 영킨이 자신을 앞설까 두려워하는 거고, 영킨 후보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중도층 표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참, 둘 다 쫄봅니다.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특별 영상 인터뷰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